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LS 머티리얼즈 추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저도 추적을 상당히 좀 오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기간부터 지금 제가 체크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S 머티리얼즈의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요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위치가 어딘가요? 요 두 위치였죠. 이 박스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냉정히 봤을 때 요거는 더 기대해보기는 어려운 차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면서 OBV 매집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 즉 추세 조정간에 있어서 이 자리가 잡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눌림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여지가 거래 대금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좋든 싫든 찬티든 안티든 추적을 하든 안 하든 여기가 기본적으로 저항 매물로 머리에 이고지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요거를 부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차트 공부 다시 해야죠. 주식 투자에 대한 관점 다시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림을 오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물론 단독 흐름으로 이렇게 이탈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죠. 제가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20일 생성 이후에 요 21선을 타면서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그 시점이 좀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변곡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후반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에코프로 머티 역시도 일단 21선에 걸리는 위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자 BM 역시도 오늘 좀 강한 약세를 보여주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전기차 관련주의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 BM 일단 장기 이평선 이탈되면서 머리 위로 좀 매물대를 좀 강하게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찌되었든 LS 머트리얼즈도 좋으나 싫으나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종목이라고 기술적 의식을 고려해서 벗겨날 거다. 뭐 이런 자리를 물량 나오는 자리를 피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리석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된다면 위로 기대할 수 있는 구간보다는 냉정히 봤을 때 매물대를 더 크게 짊어질 수가 있을 만한 포인트다. 뭐 물론 거래대금이 컨트롤될 수 있는 건 좋지만 냉정히 봤을 때 지금 자리가 뭐 아니면 도잖아요. 여기서 물론 여기서 이런 이후에 이렇게 12일 날 30일 의무 보유 확약 물량 나왔을 때처럼 뭐 갭 약간 떨어뜨리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뭐 기술적 구간 인식하면서 물량 잡아주면 좋죠. 하지만 그게 이번에 하나, 둘, 세 번째 차례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냉정히 봤을 때 투자를 하고 싶은 차트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겁니다. 차라리 지금 뭐 반도체라던가 이런 거 좀 도는 순환매 좀 좋게 도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굳이 LS 머티리얼즈에만 목을 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로 뭐 올해 연내에 뭐 LS 1잉크 상장 관련해서 재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좀 더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저 역시도 LS 1잉크 상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좀 냉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면 LS 1잉크 결국에 뭐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관련 업체라고 봐야 되는데 1잉크 보시면 여기 있죠. 자, 1잉크의 출자 회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 LS 모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LS와 LS-E1이 지금 출자 지분을 가지고 있고 냉정하게 봤을 때 LS 머티리얼즈가 그 그룹 수혜로 투심 측면에서 분위기를 이어받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수혜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 LS 1잉크의 주주 지분 구조는 LS-E1이 가지고 있고 LS 모그룹이 가지고 있고요. LS 머티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LS 머티리얼즈는 지금 아무 지금 뭐 리스크도 없고 기대심도 없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기대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울트라 카패시터 그리고 하이엠K에 대한 출자 법인, 합작 법인 그 포인트가 매우 좀 강한 신사원 모멘텀 LS 그룹 전반적인 체질 개선 측면에서 확실히 울트라 카패시터 그 결국에 2차전지가 상승을 하면 하면서 보조수단으로서 같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울트라 카패시터의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LS 머티리얼즈의 잠재적인 재료와 실적 모멘텀 자체는 좋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기술적인 위치가 아슬아슬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 어쨌든 우리가 가치적인 투자 측면에서도 종목을 봐야 되지만 결국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아슬한 위치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거절할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LS 1잉크 실적 상장과 관련해서도 물론 상장 후에 오늘 연내 상장이 좀 이루어지고 좀 강세가 보인다라고 하면 최근에 LS 그룹 중에서 이런 상장 포인트로 탄력을 받았던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연계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당장일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일단 차트가 좀 만들어져 봐야 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지금 지부 출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한다면 쭉쭉쭉쭉 내렸을 때 LS 알스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LS 알스코가 또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알스코.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LS 머티리얼즈는 울트라 카패시터 외 알루미늄 소재 부품 LS 알스코를 통한 수소 연료전지 사업도 육성하면서 핵심 사업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실적을 올리고 있다. 결국 알루미늄 부품주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알루미늄이 결국에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그 경량화 측면, 뭐 하이엠케이의 뭐 이런 알루미늄 합작법인 그런 포인트도 연관선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결국에 전기차 부품 측면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LS 알스코가 LS 머티리얼즈 상장 당시가 됐을 때 하나의 리스크로 떠올랐던 게 만약에 LS 알스코가 LS 머티리얼즈와 계열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LS 머티리얼즈의 큰 축이 하나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근데 이런 측면을 아무래도 LS 머티리얼즈 역시도 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이엠케이 합작법인을 통해서 이 알루미늄 부품 쪽을 좀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5년에 하이엠케이를 통해서 LS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상용화를 나가려고 하죠.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서 이렇게 하이엠케이가 들어있을 거고요. K 상용화가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쯤에는 LS 알스코가 어쨌든 뭐 LS 머티리얼즈와 계열 분리 가능성이 출자 포인트에 있어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까지는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하이엠케이가 그 측면을 좀 충분히 커버해 준다라고 한다면 뭐 LS 알스코의 뭐 이탈 포인트가 그렇게 시장 부담 요소로 좀 작용할 여지는 뭐 크지 않다. 아주 이 정도로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일단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가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어찌되었든 뭐 거래대금이 조절되면서 이렇게 흐름이 약세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무시할 만하지만 어찌되었든 단기 이평선이 꺾인 자리에서 만약에 이렇게 박스를 지지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지금까지는 눌림목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벗어난다라고 하면 눌림이 아니라 그냥 추세 하락 시그널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 점과 더불어서 LS 1잉크 상장과 관련해서 기대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출자 현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LS 1잉크 같은 경우에는 LS그룹과 LS-E1이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LS 머티리얼즈 물론 투심 측면에서 그룹 순환매 측면에서 기대치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떨어진다. 결국 LS 알스코에 대한 출자 범위를 크게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알루미늄 관련 회사로서 LS 머티리얼즈가 상장 당시에 LS 알스코의 계열 분리가 상당한 좀 큰 리스크로 좀 우려 사항으로 잡아둘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 점을 어느 정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는 LS 머티리얼즈의 하이엠케이 합작법인을 통해서 이 알루미늄 부품에 대한 보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이엠케이를 통한 상용화에 좀 나설 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잠재적인 부분으로 LS 알스코의 계열 분리 포인트가 LS 머티리얼즈로 하여금 나올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이전에 하이엠케이가 어느 정도 잡아준다고 한다면 그 리스크는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가요? 결국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2차전지가 전반적인 장기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를 비롯해서 LS 머티리얼즈까지 약세를 좀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단은 기술적인 구간으로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건 우리가 인식된 부분이죠. 왜냐면 2차전지라든가 전기차의 상용화 측면 그리고 확장 측면 요거를 우리가 다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런 성장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게 중요할 부분이고 이 자리를 벗어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매력이 더 있을까? 차트 관점에서 하는 게 사실이다. 이 점까지도 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억측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 LS 머티리얼즈의 추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LS 머티리얼즈 뿐만이 아니라 추적이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체크를 해서 꾸준히 좀 추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